요!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중국 해군이 그야말로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남미 항만 31곳을 장악하고 서해에서는 실탄훈련,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미국령 괌을 잇는 제2도련선까지 넘어가서 훈련을 전개하였죠. 중국 해군의 팽창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최근에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서태평양 해역 일대에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11일에 나온 항공 신보에 따르면요, 최근 중국 해군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편대가 서태평양 등 해역에서 훈련하여 부대의 원해 방위 및 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2척을 활용해서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한 것도 놀라운데 지역이 더 놀라운데요. 해당 지역은 제2도련선 바깥 지역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중국은 도련선이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도서를 기반으로 한 방위 라인을 설정하여 가상의 선을 그어놓은 것인데요.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이거를 통하여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인데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때까지 제1도련선 안쪽에서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2도련선 바깥까지 나가서 훈련을 전개한 겁니다.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까지 서태평양 연안지대를 의미합니다. 사실 중국이 이러한 도련선 전략을 짠 이유도요, 만약에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도련선 안에서만 미국 해군을 방어하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제2도련선을 넘은 것은요, 이제 중국 해군이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장악한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패권을 넘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점은요, 일본 방위성이 밝히길 중국 해군이 일본 미나미 토리시마 남서쪽 300km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해군이 항해하고 훈련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2도련선을 돌파한 것도 놀라운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까지 훈련했다는 것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순간입니다. 거기다가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니까요, 일본은 해상자위대에서 초계기를 보내 대응하였는데요. 일본은 P3C 초계기를 보내서 중국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에 대응해 J-25 전투기를 투입하여 일본의 P3C 초계기를 위협했는데요. J-25 전투기가 40분간 일본의 P3C 초계기를 쫓아 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중국의 J-25 전투기는 고도차가 없는 상황에서 초계기에 45m까지 접근할 정도로 위협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인하여 서로 교전을 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일본의 위협적인 비행을 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과할 정도로 서해에서도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실탄훈련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또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운영하거나 건설에 참여한 항만은 현재 31곳인 것으로 밝혀져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는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지적하였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는 중남미의 항만은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역에 다 있습니다. 멕시코의 만사니오, 베라크루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항만들은 미국의 무역량이나 미국 해군의 활동 빈도, 미국 군사시설과의 거리, 전략적 요충지와의 인접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미국을 위협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장 이러한 항구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대상들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곤 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 항만이 중국 기업에 의해 장악됐다면서요, 파나마 운하의 핵심 항만인 발보아 항만과 크리스토팔 항만 운영권을 미국의 블랙록 등에 매각하기로 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이 중남미 항만을 지키려고 노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응만 봐도 해당 항만 통제권들을 단순히 물류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요, 전략적 정부로서 가치를 키우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항만에 대한 운영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진출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이걸 전략적 자산으로 본다고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소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은 컨테이너 미사일함 같은 걸 만들고 있어서요, 일반 상선에 장착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네바의 협약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전 배치를 하진 못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 미사일을 가득 싣고 중남미 항만에 대거 배치하면 평시에는 미국이나 적대국 연안에 유유히 항해하다가 유사시에 항구로 진입하여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기도 합니다.
합니다. 당장 이런 컨테이너를 활용한 전술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직접 보여주기도 해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중국 해군이 위협적이라는 게 비단 과대 해석이 아닙니다. 중국 해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 해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권합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키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많이 쓰이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진국들은 인건비 자체가 높다 보니까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조선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업을 키워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선업의 경우에는 군수산업, 특히나 해군과 직결되는 사업이라 적자를 보더라도 망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냉전 시대 때부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제조업을 희생하고 금융업을 살리는 선택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가 대부분 망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요. 미국이 자랑하던 권합 능력도 살짝 무너졌죠. 이렇다 보니까 미 해군 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가용량이 중국의 232배나 밀리고 있다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단적인 예로요. 현재 중국 전투함의 약 70%가 2010년 이후에 진수됐습니다. 근데 미 해군 전투함 규모는 조선업의 사태로 인해서 건조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비율이 약 25%에 불과했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055급 개량형 구축함은 미국이 쓰던 알레이버급과 구축함과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걸 미친듯이 뽑아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압도적인 성능 우세를 지고 있던 것도 중국에 내주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 해군 정보국 분석에 따르면요. 중국의 함정이 가면 갈수록 미 해군의 품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해군 전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VLS도 중국이 2027년에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LS는 함정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9,900개, 중국은 4,200개의 VL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27년에 중국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 의존해 작전을 수행하고요. 또 현대적인 해전에서는 항공모함 위주의 전투가 발생하고 있어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전력이 막강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도 장래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우선 부족한 조선소와 유지 인력 때문에 군함의 유지 보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많이 있어도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2022년에 나온 미국 회계 감사원에 따르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모함과 잠수함 수리 유지 보수 지연으로 인해서 매년 절반 이상의 항공모함과 3척의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6척의 항공모함을 사실상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처럼 큰 전쟁이 나면 조선소를 세워서 미친듯이 권함하면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는 30개가 넘는 대형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개밖에 없어요. 이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제조업들을 희생시켜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 중요한 인력들도 모두 날려버리게 된 거죠. 거기다가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되살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평시에 안 됐던 거는 전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해군 상황은 생각보다 장밋빛입니다. 우선 중국은 주요 해군 조선소가 13개나 있습니다. 미국이 7개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약 2배 정도 더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 장난 조선소의 경우에는 미국이 가진 가장 큰 해군 조선소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중국 장난 조선소 1개가 미국 조선소 7개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7년 동안 미 해군이 제대로 된 구축함을 기획도 제대로 못했지만 중국은 최신의 구축함을 2자릿수로 뽑아내고 있죠. 당장 미국 존 펠란 해군 장관은 중국의 해군력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면서요. 미국의 해군 우세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2025년 말까지 400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니까 말 다 했죠. 현재 미국이 296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100척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한 위협적인 것이요. 중국 해군은 2025년 안에 푸제남을 전력화하고 2026년까지는 제4의 항공모함 진수 계획까지 잡혀있다 보니까요. 중국의 해군력은 앞으로도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한국에도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우리는 중국의 해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안보협의체 가동이 시급하기도 하고요. 해상 전력과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중국이 서태평양을 양분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오면 안 되는 미래죠. 여러분들은 현재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